오늘의 리뷰는 바로 에볼루션 토이 슈퍼 메탈 액션의 그랑버드. 예전에 제가 동일한 라인업의 파이버드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랑버드도 왔습니다. 발매는 24년 5월 달에 발매가 됐고 가격은 N가로 48,000엔입니다. 기존의 파이버드보다 아주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와 동시에 파이버드보다 사이즈가 커요. 패키지도 훨씬 큽니다. 두께도 훨씬 두껍고요. 파이버드는 되게 얇고 되게 컴팩트했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듬직하죠. 거기다가 패키지부터 그랑버드의 가슴과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가슴이 같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뒤로 넘겨보면은 이제 합체 전과 합체 후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두말할 거 있을까요? 바로 곧장 오픈! 일단 내용물은 거대한 블리스터 하나, 여기에 뭐 무장류라든가 교체용 손 등등등 이것저것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이버드 때도 그랬지만 거대한 스티로폼. 이 스티로폼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속품들. 전신의 부속품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일단은 다 꺼내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레이트 합체 때문이라도 굉장히 많은 부속품이 있는데 그랑버드 자체도 지금 사지가 분해되어 있어가지고 더욱 파츠가 많아 보인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그랑버드와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파츠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차이부터 좀 보고 갈까요? 쉽게 말하면은 사이즈가 더 큰 쪽이 그레이트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손 모양을 비교해보면 사이즈 차이가 꽤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20-30%는 더 크다는 느낌이 좀 들죠? 먼저 그랑버드용 교체용 손입니다. 기본적으로 팔 안쪽에 이렇게 주먹손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요. 주먹손과 무장손들의 편손까지 하면은 총 5종류의 손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른손만 들어가 있는 검지손가락을 편 손입니다. 이제 드라이어스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포즈용 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도 잠깐 봤지만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 모양도 적당히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무장손입니다. 그랑캐논용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검지손가락만 유독 혼자 탁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그 필살기 쓸 때 이따가 한번 포즈 취할 때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장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랑캐논의 서브그립을 잡을 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주먹손은 이미 그랑버드 몸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주먹손까지 포함하면 총 6종류의 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오른손만 들어있는 이 검지손가락만 편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액션을 위한 그런 손이겠고요. 그리고 라이플 손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레이트 상태에서도 이제 그랑캐논을 쥘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손, 기본적으로 무장을 수직으로 잡기 위한 손입니다. 마찬가지 무장손, 이쪽은 앞으로 꺾어 잡기 위한 손입니다. 안쪽이 사선으로 깊게 파여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은 뭐 방금 본 그랑버드용에서 사이즈가 좀 더 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카토리 유타로 안드로이드 버전, 파이버드랑은 다르게 아예 안드로이드 버전만 들어있는 불세형입니다. 불세형. 기본적으로 금색의 사출색에다가 이렇게 겉에 드러날 이 디테일 부분만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죠. 물론 허리를 접어서 이렇게 몸통을 아예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랑버드용 랜딩 기어 들어갑니다. 총 4개의 랜딩 기어가 쓰이고요. 기다란 랜딩 기어가 2개, 기본적으로 은색들은 다 도색이고요. 짧은 랜딩 기어가 2개입니다. 마찬가지 은색은 다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느냐라고 한다면 굴러가진 않습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그리고 그랑버드용 헬멧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정말 그냥 순수 그랑버드용 헬멧이고요. 이렇게 각진 모습이 좀 인상적이죠. 사실상 프로포션 파츠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Z합체 그랑버드용 헬멧입니다. 뭐 뿔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마 중앙에 메탈릭 그린으로 해서 또 디테일이 더 추가가 됐다든가 마스크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던가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커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헬멧과 파이버드 머리입니다.
일단 그레이트용 헬멧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부분도 그레이트용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요 코 주변으로 이게 새로 라인 그어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헬멧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디테일 같은 것들 그래도 꽤나 잘 살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뿔의 금색 도색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파이버드 헤드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뭐지? 그냥 교체용 파츠인가? 아니 이게 매뉴얼에도 안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예 매뉴얼에 리스트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서서 파이버드 산 사람들 뭐 파손 나면은 교체하세요? 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걸 씌워보게 됐죠. 그레이트의 헬멧을 씌우는 순간 딱 맞네? 아, 마스크 파손 형태를 위한 헤드구나. 약간 서비스 파츠 같은 거죠. 그리고 서비스 파츠라고 얘기한 김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옵션인데요. 이쪽은 그냥 파이버드용 옵션입니다. 파이버드의 불꽃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서 파이버드의 플레임 소드 불꽃검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그냥 칼날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교체를 해주면 자지업 했을 때 그 느낌, 아예 불꽃이 막 휘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클리어 파츠 위에 아주 멋들어지게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칼날이 얇고 짧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똑같은 길이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파이버드 때 이쪽 비율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펙트 있으니까 멋은 있겠네요. 또 참고로 이 이펙트의 조인트는 아예 쇠로 된 핀을 넣어놨습니다. 사각 핀. 다음은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 그레이트 합체를 했다 그래서 플레임 소드의 이름이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레임 소드입니다. 하지만 그레이트용으로 해서 사이즈도 크고 길고 거기다가 파이어 브레스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손잡이는 뒷부분에 그냥 조인트를 가져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손잡이도 길쭉한 형태입니다. 실제 사람이 쥐어도 생각보다 딱 맞는 그런 길이로 되어 있어요. 적절한 그런 느낌. 진짜 이 상태만으로 30cm가 넘습니다. 손잡이까지 끼면 한 34cm, 3cm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청 긴데? 기본적으로 칼날은 금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제 플레임 브레스터 부분이 이렇게 중앙에 있는 디테일은 이제 금색으로 대체되었고 앞뒷면이 다 같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도 앞뒷면이 같습니다. 보니까 플레임 브레스터 부분은 금색이랑 노란색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흰색이나 빨간색, 검은색은 사출이네요. 그나마 손잡이 끝에 있는 빨간색이 또 이제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근감 표현용 플레임 소드 기믹은 똑같습니다. 손잡이 가지고 와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길이도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이제 비율이 달라진 거죠. 끝부분의 비율. 두꺼워지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용자검법, 그냥 포즈 취할 때 쓰면 좋은 그런 검인 거죠. 근데 확실히 이런 포즈 취할 땐 이런 원근감 표현이 되어 있는 요런 검은 땡큐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에 조인트가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칼날에 쓸 수 있는 조인트. 웬 이상한 조인트, 이건 뭐냐? 그래서 가만 보면 이 플레임 소드들 이미 플레임 브레스터가 달려있는 상태인데다가 비율도 맞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파이버드에 있던 플레임 브레스터에 이거 칼날 못 다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두꺼운 거는 이 넓은 조인트를 쓰면 되는데 이 조인트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조인트에 가만히 보면 이 끝자락에 이렇게 홈이 양옆으로 파여 있어요. 끝자락에 얇게. 여기다가 칼날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슬라이드로 쭉 내리면서 이 검은 색깔 파츠 거의 맞닿게끔 이렇게 좀 교차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레임 브레스터 안쪽에 보면 여기 앞에 구멍 2개가 뚫려 있는데 여기 맞춰주면 됩니다. 짠! 맞추면서 좀 더 안으로 슬라이드 시키면은 이제 이 끝자락이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좀 안전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포개지도록 위치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주게 되면 뒤집으면 짠! 지금 머리가 빠져 있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짠! DX 감성대로 이렇게 좀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그레이트 합체한 다음에 좀 더 들려주어 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또. 자, 다음은 그랑버드의 필살무장 그랑 캐논. 기본적으로 볼륨감은 좀 있는 형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출색은 전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도색 포인트가
여기 있다. 센서 부분에 메탈릭 컬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 사출입니다. 일단 사이드 그립은 앞뒤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 배럴 부분이죠. 여기가 분리가 되는데 왜 굳이 분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따로 수납 기믹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디테일 자체는 뭐 적당히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것도 패널 라인 쪽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뒤쪽 그립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 그나마 앞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네요. 다음은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프로포션 파츠입니다. 일단 프로포션 파츠라고는 했지만 이제 드레스업 파츠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팔도 전체 교체도 가능하고 무릎도 이렇게 볼륨업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 프로포션 파츠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사이드 스커트. 일단 그레이트로 합체했을 때 사용을 하는 사이드 스커트고요. 다음은 복부 커버 파츠입니다.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합체했을 때 프레임 드러나는 부분을 좀 가려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무릎 파츠입니다. 파이버드의 무릎을 훨씬 더 돋보이게 볼륨감 있게 바꿔줄 파츠인데 이거는 장착할 때 이렇게 좌우로 한번 갈라서 끼우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팔 파츠입니다. 팔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파츠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중 관절에다가 크게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체 합체했을 때 기본 팔은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앞뒷면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에다가 팔 상박이나 이 팔뚝 바깥쪽에 파츠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브레스터 Z용 옵션 조인트인데요. 이거는 브레스터 Z를 쉴드로 사용할 때 사용할 조인트고요. 손잡이가 달렸죠? 이건 그레이트 합체하고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브레스터 Z를 비클 모드에서 합체시킬 때 사용하는 조인트입니다. 이것도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브레스터 Z!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일단 뒤집어서 요 스커트 안에 있는 날개를 펼쳐주면은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뒤가 허전하죠? 좌우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되게 얇은 부분이고 작은 부분이라 만질 때 조심조심 만지는 게 좋겠고요. 파이버드 때는 이 뒤에 있는 조인트 하나였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 상태로 Z 합체 헬멧을 가지고 와서 이 조인트 양옆에다가 잘 맞춰서 약간 조이듯이 끼워줍니다. 안쪽에서 보면은 이 펼쳤던 조인트가 바깥쪽으로 펼쳐지면서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스터 Z의 완성! 보기 좋네요. 일단 뒤쪽에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얘를 아예 펼쳐서 보면은 안쪽에 미사일이 따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고요. 뒤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도 흰색이랑 빨간색 뭐 적당히 잘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만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도색이 아니네요. 그리고 흉부될 부분, 흉부에 이 빨간 색깔 라인이나 이런 거 멋들어지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슴의 정중앙에는 클리어 파츠로 해가지고 안쪽에 메탈릭 도색이 들어간 클리어 파츠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날개의 흰색도 깔끔하게 조형도 뭐 각지고 좋네요. 뭐 적당히. 그리고 요 나중에 스커트가 될 부분이죠. 이쪽에도 조형은 굴곡 있는 형태로 뭐 각도 괜찮고 작은 날개 부분도 도색 깔끔하고요.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은 안쪽에 이렇게 구멍 2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이 손잡이 있죠. 이걸 껴줘요. 이렇게 하면은 DX 때 썼던 그 브레스터 Z 쉴드 요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이 헬멧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핀 접고 조인트 빼고 얘를 아예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이제 구멍이 딱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 윗부분 없이 방패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브레스터 Z를 파이어 셔틀에 도킹할 때는 또 다른 조인트의 이 윗부분 작게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앞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파이어 셔틀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야 본체인 그랑버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군요. 부속이 엄청 많아가지고 따지면 로봇 2개의 분의 부속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단 어차피 다 결합한 다음에 외형들은 형태별로 볼 거니까 바로 도킹해 보도록 하죠. 일단 몸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등 부분 여기를 빼줍니다. 안쪽에 이렇게 금속으로 된 축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허벅지가 있는 다리, 이제 골반 부분이죠.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 이 다리 파츠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슬라이드로 장착을 해주고요.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로 장착을 해줍니다. 꽤나 타이트하게 장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방금 떼어낸 등을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이어 셔틀부터 볼 거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목 전체적으로 돌려서 수납. 단 이때 그냥 넣으면 끝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공간 살짝 만들어 놓고 이 검은 색깔 파츠들을 좌우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돌기가 벌어지면서 얘가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다 넣었으면은 좌우를 다시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양옆에 있던 돌기가 딱 이렇게 목 파츠를 잡아주면서 고정이 돼요. 그 다음 다리 달아줘야죠. 다리. 이게 거의 통합금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는 허벅지, 지금 관절까지도 다 통합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 다리 아래쪽이죠? 이 셔틀의 기수 부분 빼고 이 안쪽과 발 빨간색은 역시 다 합금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뒤로 간 다음 요 아래쪽부터 요 바닥면부터 먼저 끼면서 정강이 딱 맞춰주면 딱 들어가요. 튼튼하게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끼면서 넣어주면 들어가고요. 갑자기 하체가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저희는 셔틀부터 만들 거니까 다리 사이에 요 조인트들 맞춰서 조여주고요. 다음은 어깨로 가서 양팔 볼관절이거든요. 꽤나 타이트한 볼관절입니다. 잘 맞춰서 튼튼하게 껴주세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양팔까지 달아줬으면 파이어 셔틀로 만들 준비 끝! 자, 그럼 파이어 셔틀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리부터 집어넣어야겠죠. 자, 방금 조여놨던 다리 잠깐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골반이랑 이 정강이 부분 잘 잡고 좌우로 살짝 비틀어서 락을 풀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무릎을 좌우로 살짝만 비틀면 쑥 들어가요. 그냥 일직선으로 힘을 주니까 잘 안 들어가고 살짝 비트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 다시 조여준 다음 혹시나 이 발바닥이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이때 발바닥을 좀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기믹이 있는데 기수 부분 이렇게 빼주고 고정 풀고 돌리는 과정에서 안쪽에 두께를 조절하는 외장들이 있어요. 가동식입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주고요. 안쪽에 접혀져 있던 기수의 앞부분을 이렇게 또 펼쳐줍니다. 그러면서 위치 맞춰가지고 잘 끼워준 다음 위아래에 있던 패널도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 외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두께가 확 올라요. 갑자기 두께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 안쪽에 스프링 있죠. 살짝 외장 당겨서 돌려줍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프레임에, 합금으로 된 프레임에 맞닿거든요. 조심히 돌려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여주면서 이 발바닥에 있는 구멍과 합금에 있는 핀, 이 조인트를 서로 맞춰줍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시 해볼까요? 고정 풀고 중간에 접혀있던 패널들 펼쳐주고 완전히 먼저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던 파츠 꺼내서 잘 위치 맞춰서 껴주고 그리고 펼쳤던 패널들을 이렇게 조여주죠. 그 다음 당겨서 돌리고 놓고 그리고 안으로 가서 조인트 맞춰서 접어주고 혹시나 이 셔틀의 기수 부분이 잘 안 닫힌다 희한하게 잘 안 닫힌다 그러면은 이걸 확인하세요. 발을 한번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 옆에서 봤을 때 발목에 빨간 색깔 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랑버드로 변형할 땐 이게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셔틀이 될 땐 파이어 셔틀 때는 이렇게 조인트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형태라든가 모양이 훨씬 딱 맞죠? 반대쪽도 해줄게요. 저는 굉장히 빡빡한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비틀면서 넣어야 들어가는, 아마 처음 움직일 땐 이게 움직인다고? 이게 들어간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목 다 넣고 나면은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좌우 다 조여주면 이렇게 기수의 완성!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중간에 있는 이 작은 날개 부분도 빼줍니다. 양옆에 전부 다 빼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앞을 보게끔 이렇게 팔을 회전시켜 줍니다. 양쪽 다 회전시켜주고 접혀져 있던 가슴의 날개를 접어주면 파이어 셔틀 완성! 역시 뭐랄까 파이버드 때부터 느낀 거지만 비클 모드는 역시 굉장히 잘 나왔네요. 느낌이나 볼륨감 이런 게 특히나 좋아요. 이런
윗모습 뭐 깔끔하게 나왔고, 옆모습 나쁘지 않고, 아래, 특히나 아래 같은 경우도 색깔도 뭐 깔끔하게 나왔고요. 보기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여기 구멍이 좀 나 있어 보인다라는 거, 이게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복부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안쪽에 이제 파이버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좀 비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라인 자체는 뭐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일단 바닥에 세워야 하니까 랜딩 기어 끼워봅시다. 요 기다란 랜딩 기어가 앞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양쪽 끼고, 짧은 게 위로 갑니다. 뒤쪽이죠. 뒤쪽에 껴주고. 자, 이렇게 바닥에도 세워봤습니다. 랜딩 기어 자체가 뭐 깔끔하게 장착이 됐기 때문에 바닥에 세우는 거 전혀 무리 없이 딱 세워줄 수 있고요. 네 군데다 잡아주니까 깔끔하고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이쯤에서 파이어 제트! 파이어 제트랑 같이 두더라도 역시 셔틀다운 볼륨감이라고 할까요? 요런 게 좀 어릴 적 향수를 좀 자극하기도 하네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기수 부분 파츠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로 두께를 조절한다 라는 거 좋기는 한데, 완성했을 때는 이렇게 좀 접합선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기믹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의외의 기믹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은 여기 그래도 추진장치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은근히 또 볼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끝에 빨간 색깔의 색깔 포인트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던가, 전체적으로 좀 부피감 있는 게 역시 셔틀 보기 좋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브레스터 제트 도킹을 한번 해봐야죠. 비클 상태에서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완구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과거에 DX 때 좀 했던 건데, 이렇게 가슴 쪽 날개를 펼쳐주고, 이 아래쪽에 고정용 핀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요 복부 안쪽에다가 끼워줍니다. 대신에 이때 끼울 때 스커트를, 그러니까 브레스터 제트의 앞부분을 요 무릎 안쪽으로, 노란색 파츠 안쪽으로 슬쩍 이렇게 밀어넣고, 그러고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뒷부분도 아예 접어버리고 이렇게 미사일만 펼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구 시절 감성의 그 도킹이 완성이 되는데, 그치만 우리는 이제 고정 조인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먹어 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뒤에서 슬라이드로 조인트를 끼우고, 이번엔 이 나중에 스커트가 될 부분 있죠? 복부 아래쪽에 여기 틈이 양옆으로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짠!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에서 브레스터 제트를 합체해봤습니다. 일단 큰 무리 없이 도킹이 됐고요. 뭐 크게 걸린다라든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뒤에 날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쪽 라인에 딱 맞게 이제 정확히 딱 걸리지 않을 정도만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날개 살려가면서 도킹을 시키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랑버드로 변형해볼까요? 파이어 셔틀! 불새형의 부름에 날아오는 파이어 셔틀! 기수부터 한번 펼쳐보도록 합시다. 다시 기수를 펼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 고정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되어 있거든요. 좌우 고정이. 그래서 기수부터 이렇게 벌릴 게 아니라 일단은 작은 날개 부분 접어 넣어주고 다리를 다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주는 거죠. 다리 벌리면은 알아서 이게 풀리거든요. 그 다음 다시 역순으로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이 위아래 패널이 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만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파츠를 벌렸으면은 앞쪽 파츠도 천천히, 여기 역시 천천히 해서 다시 안으로 접어 넣어주고, 패널들 다시 파츠 접어주고, 잡아 당겨서 돌린 다음에 접어줍니다. 각각의 조인트들 끼워서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동일하게 작업 후에 위로 다시 접어주고 고정해주고, 그 다음 발 부분, 발 다시 꺼내주고 넣었던 축을 다시 빼줍니다. 참고로 그 안에서 보면 이 빨간 색깔 축 보이거든요. 끝까지 빼주면 돼요. 그 다음 안쪽에 발꿈치가 숨겨져 있는데 이 발꿈치 꺼내줍니다. 근데 그냥은 좀 꺼내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랜딩 기어를 가지고 와서 이 뒤에부터 쑥 눌러주면 살짝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들린 상태를 꺼내는 게 좀 나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해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손톱 걸만한 곳이 편하게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관절이 좀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아까
플레임 소드 조인트 있죠. 이게 약간 갈고리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검은 색깔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뒤꿈치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빨간색 파츠를 뒤집어서 평평한 데가 바닥을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앞꿈치는 이렇게 핀을 뽑았으면 이렇게 회전시켜주세요. 회전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 발바닥의 완성입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축 꺼내주고 랜딩 기어로 뒤꿈치 한번 슬쩍 밀어주고 생각보다 잘 안 꺼내지니까 조인트 갖고 와서 꺼내주고 발바닥 돌려서 넣어주면 자, 양발의 완성! 다음은 팔이죠. 팔의 앞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면은 주먹손이 보이고요. 이렇게 캐논을 뒤로 넣어주면 손이 나오고 커버 닫아주고 손 돌리고 팔의 완성! 반대쪽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짜잔, 안쪽에 이제 불새형이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불새형 등장! 반 접어주고 잘 접어서 안에 뭔가 끼워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안으로 쏙 넣어놓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러고 커버 덮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었던 가슴 펼쳐주고 머리 넣었을 때처럼 살짝 빼서 양옆에 검은 색깔 파츠들 벌려주고 머리를 끄집어내서 돌리고 검은색 조여주고 끼워 넣고 덮어주면서 돌기에 맞춰서 목을 맞춰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랑버드의 머리입니다. 수납을 위해서 모든 굴곡과 디테일을 다 평면화 시켜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메탈릭 그린부터 옆에 날개 부분에 노란색까지 색깔 다 들어가 있지만 그치만 우리에게는 헬멧이 있다. 맷온이 아닌데 아무튼 맷온 하고 붙어있던 다리 갈라주고 마무리로 등에 날개 촥 뒤로 펼쳐주면 그랑버드 완성! 일단 이 상태로 여기저기 관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하체가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은 진짜 또 잘 잡혀요. 지금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도 얜 전용 스탠드 같은 게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랑버드가 완성이 됐고요. 딱 이렇게 바닥에 세워봤습니다. 이게 변형 과정, 구조 뭐 다 좋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고관절이라고 해야 될까? 무릎이랑 고관절에 기본적으로 라쳇, 클릭 구조의 관절을 채용을 했지만은 다리 벌어지는 각이 지금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그 미묘한 중간조차 없달까? 아니지, 그냥 아예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11자로 차렷 자세를 하거나 한 클릭 옆으로 벌리면 최대로 옆으로 벌린 겁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다 벌리면 이렇게 돼요. 완전 다리가 벌어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뭔가 중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바닥에 세울 때 다리를 무조건 11자로 세울 수밖에 없더라. 자, 아무튼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좀 애가 좀 길쭉한데 다리가 되게 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크냐, 이게 파이버드랑 비교해서 사이즈가 확실히 커요. 특히나 뭐 뒷모습 적당히 깔끔하고요. 옆모습 보기보다 얇습니다. 생각보다 얇은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파이버드 빠밤. 일단 소감이라고 한다면 뭔가 DX 때 보는 기분이 들어요. DX 때도 파이버드가 더 작았거든요. 근데 비율은 그때보다 좀 더 극단적이 됐다? DX는 파이버드의 머리가 그래도 그랑버드의 어깨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흉부 라인이죠. 흉부 끝 라인까지는 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비율이 좀 더 달라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파이버드에 비해서 지금 그랑버드가 너무 딱딱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 제 귀 쪽으로 펼쳐져 있는 날개 좀 돋보이는 형태고요. 이마라든가 이런 데 각진 형태의 머리 디자인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아까 이제 완전 배정용 헤드 있죠? 여기에는 디테일로만 들어가 있다. 평면적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얼굴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생긴 편? 눈 도색도 뭐 깔끔하게 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대신에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라는 게 좀 그건 있어요. 어깨 비율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인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흉부의 이 날개 부분, 여기에 그래도 흰색 테두리랑 가운데 노란색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쯤에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아마 중간중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허리가 계속 넘어가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뭐냐? 뭐 바로 눈치채시겠지만은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팔꿈치 부분입니다. 앞부분을 고정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셔틀 때처럼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이렇게 좀 넘어가요. 그래도 뭐 이런 허리 라인 같은 거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등 부분이야 당연히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흉부가 될 부분이죠. 색깔이랑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에 이렇게 층져 있는 이 특유의 디자인, 디테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제 관절이 겉에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리고 팔 하박으로 내려가면은 뭐 검은 색깔의 외장이라든가, 그리고 수납돼 있던 주먹손이라든가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팔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굴곡이 하나 있는 형태로 해서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캐논이 수납되다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반 쪽으로 클리어 파츠가 작게 하나 쓰인다던가, 사이드 부분에 하얀 색깔 파츠가 있다던가, 이런 게 좀 특징이기도 한데, 어차피 가동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스커트가 아닙니다. 이거 가동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가 합체 후에 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안쪽이 주먹이 지금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쪽에는. 그래서 고관절은 순전히 이 아래쪽 허벅지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 합금 파츠들의 접합선이 좀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사실 처음에 파츠 꺼냈을 때부터, 포장해서 꺼냈을 때부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한데, 뒤에서 보면은 이제 무릎의 라쳇 관절에 겉에 드러나는 부분, 이런 게 좀 보인다던가, 다리 같은 경우야 뭐 계속 아까 셔틀 때부터 쭉 봐왔던 부분이잖아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발, 의외로 발 비율이 아주 좋아요. DX 때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DX 때 발이 뭐 앞으로 쫙 길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나 뭐 패널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발 역시 좌우 합금 파츠의 접합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파이버드가 이쪽에 추진 장치 디테일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좀 심플한 편입니다. 앞꿈치에 그래도 디테일이 조금 있는 정도, 이런 형태고요. 가동 바로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 볼관절인데, 뭐 특히나 뭐 돌아가는 데는 전혀 걸리는 게 없고, 숙이거나 드는 게 좀 약한데 이 부분 머리를 잡고 이 파츠 목 파츠도 잘 잡고 머리 잡고 살짝 뽑아줍니다. 이렇게 목 사이를 살짝 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숙이는 부분이나 살짝 드는 부분 파츠 잘 잡고,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움직이다 보면 금방 다시 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목 관절을 좀 움직여줄 수 있고, 어깨 관절 아까 장착할 때 보면 기본 볼관절이었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튼튼한 볼관절입니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 볼관절만으로도 튼튼하게 팔 들고 내리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은, 어깨 안쪽 몸통 쪽에도 상하 관절이 하나 있고, 어깨 바깥쪽에도 이렇게 팔을 벌릴 때 쓰는 관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아주 크게 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이 팔 쪽에 와서도 옆으로 드는 관절이 또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팔을 위로 드는 게 가능해요. 옆으로 들어서 위로 보게끔. 당연하지만은 팔 회전 축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팔꿈치가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볼관절인데 앞뒤 가동이 있는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합체 구조상 이제 허리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정도? 이게 그레이트의 팔꿈치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아까 이 골반 부분이 스커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벌리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축이 있습니다. 물론 클릭 관절이고요. 이렇게 한 클릭 옆으로 벌리면 다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다 벌어진 거고요. 좌우 다 벌려보면은 딱 요 정도, 과거 건프라의 그 볼관절 보는 기분이기도 하네요. 물론 다리를 회전시키는 축도 있는데 이게 이 옆으로 벌어지는 관절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회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허벅지 옆에 보면 여기 축이 하나 있죠. 여길 기준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다 이제 소리 경쾌하고요. 클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보면은 돌기가 적나라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리를 최대한 들어준 상태입니다. 역시나 많이 들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거워가지고 계속 들고 있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도 역시나 라쳇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90도 이상 굽혀지는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의외로 발목도 가동을 하는데 발목 안쪽에서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이게 불편한 부분이 아마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몰랐던 분들은 지금부터 신경이 쓰일 텐데 골반 사이에 웬 쇳덩어리 하나가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살짝 외장 틈이 벌어져가지고 보이는 건데 골반 강도에 비해서 요 하체 결합 상태?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다리를 그냥 벌리면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안쪽에 지금 이거 자석이에요, 참고로. 자석으로 좌우에서 이렇게 조인트와 함께 잡아주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물려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윗부분은 되게 강하게 물려있다는 느낌인데 아래쪽이 골반 쪽이 유독 좀 약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젠 제트 합체도 해봐야겠죠. 브레스터 제트! 당연하지만 간단하죠. 헬멧 벗겨주고 브레스터 제트에서 헬멧 떼어내고 고정하던 작은 핀들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먼저 구멍 안에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반쯤 접어주고 일단 어깨 쪽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어깨 쪽 핀들 잘 고정을 해줬으면은 요 스커트에 있는 작은 날개 있죠? 얘들은 접어줍니다. 뒤로 완전히 접어주고 그리고 복부 쪽에 이 안쪽에 핀을 고정을 장착! 그리고 그랑 로켓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살포시 넘겨주고 그리고는 파이버드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머리 살짝 일단 뽑아준 다음에 마스크를 먼저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우는데 이게 고정이 없으니까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헬멧을 씌워주면 제트 합체 그랑버드! 스탠드가 없으니까 일단 손으로 들고 있긴 한데 아무튼 대략적인 포즈가 취해지네요. 자, 이번엔 다리 벌린 채로 세워봤습니다. 살짝 이렇게 옆으로 트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닌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트 합체 그랑버드 완성을 해봤고요. 무장 합체 파이버드와 비교해볼까요? 짠! 무장 합체 파이버드와 함께 사이즈 차이가 더 커 보이는 이 느낌은 뭐죠? 근데 그건 좋다. 진짜 그 볼륨감이 뭔가 덩치라 그래야 될까? 그 약간 오히려 DX 감성에 가까운 느낌? 그 느낌 자체는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느낌은 굉장히 나쁘진 않네요. 진짜 그 향수가 물씬 한번 풍기다가 지나가요.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중간중간에. 자, 그리고 머리 보도록 합시다. 머리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헬멧이 좀 더 확장된 느낌. 뿔도 생겼고 그리고 가운데 뿔 사이에 파츠도 좀 더 확장됐고 디테일도 좋아졌죠. 거기다 마스크까지 생겨가지고 대신에 이제 눈은 되게 깊습니다. 눈이 엄청 깊어요. 파이버드 때보다 더 깊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흉부 브레스터 제트 같은 경우는 일단 날개가 이렇게 위로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혀가지고 가동에 좀 도움을 주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원하는 형태로 해서 팔 딱 들었을 때 좀 덜 불편하게. 그러면 몇 가지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뭐 딱히 포즈랄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랑 로켓터! 어깨에 이제 브레스터 제트에 달려있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랑 로켓터입니다. 역시나 공중에서 할 수 있는 포즈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스탠드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드라이어스에게 삿대질하는 포즈! 드라이어스! 너의 뜻대로 두지 않겠다! 라던가 드라이어스! 이것이 정의의 힘이다! 라던가 오히려 전시한다 그러면 이 포즈가 전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그랑 캐논! 확실하게 양손으로 쥘 수 있습니다. 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반대쪽 팔로도 제대로 서브 그립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랑 캐논 발사 구도를 잡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합체 전에 자, 이렇게 파이버드는 플레임 소드 이펙트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합체 안 하고 전시하면 딱 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랑 캐논 생각보다 포즈가 잘 나와가지고 의외로 되게 딱딱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양손으로 쥐니까 오? 의외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그럼 최강 합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둘 다 합체는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각자 합체도 풀고 프로포션 파츠도 다 뗐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제 불세형이 출격해 있는 거 반대 애를 부르죠. 뭐 이제 파이버드로 출격해 있으면은 바이어 셔틀을 불러주고, 셔틀이면은 바이어 제트를 불러주고. 자, 그럼 먼저 파이버드부터 만져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쪽은 복잡할 건 없죠. 상체를 다시 접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주먹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어깨를 양쪽 다 접고, 팔을 앞으로 접고,
물론 펼쳤던 고정핀은 마찬가지로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한번 분리했다가 머리는 집어넣어주고요. 다시 가슴을 들어 올려서 고정. 이러면 상체가 끝났고, 그리고 발로 가서 앞꿈치를 밑을 향해서 접어주면은 준비 끝! 다음은 그랑버드 준비할 게 많죠? 일단 하체를 분리를 해줍니다. 처음에 끼웠을 때처럼 상체를 잠시 분리하고 골반을 빼주고 결합했던 요 무릎 부분도 다시 빼줍니다. 이렇게 뒤쪽을 향해서 당기면 아래가 같이 분리가 돼요. 상체도 일단은 이렇게 분리한 상태로 잠시 놓도록 할게요. 무릎 파츠는 다시 아래로 이렇게 관절 넣어주고요. 그리고 파이버드를 가지고 와서 다리 결합을 해줍시다. 발 앞쪽을 요 아래쪽 빈 공간에 밀어 넣으면서 뒤꿈치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고정 핀에다가 도킹. 어우, 이거 되게 튼튼하네. 어우. 그리고 뒤꿈치로 와가지고 이 무릎 파츠 랜딩 기어 끼우는 곳 옆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엄청 무거운 하체 준비 끝. 그리고 그랑버드의 이 등 쪽을 가지고 와서, 정확히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흉부가 될 부분을 가지고 와서 조작을 해줄 건데, 앞부분을 떼어낸 부분이 이렇게 금속 조인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레일 따라서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깨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딱 소리 나게 고정해주면 되고요. 끝에 가서 딱 소리 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하면 타이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 하얀 색깔 파츠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예 돌려버리세요.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좀 바깥에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손에 잡는 게 편해지니까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축 위치를 옮겼으면은 이 검은 색깔 파츠랑 같이 움직일 텐데, 이거 검은색은 그냥 놔두고 하얀색만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랑버드의 머리는 180도 돌려주고, 그리고 몸통도 그대로 180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흉부 장식 불세무늬 회전식입니다. 회전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괜찮았을지도. DX 때는 이 불세가 언제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요런 기믹은, 회전 기믹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상체를 가지고 와서 이 몸통 싹 포개주는데, 그냥 그대로 안쪽으로 파이버드의 팔을, 어깨를 밀어 넣고요. 아까 벌렸을 때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데, 요 파이버드 요 겨드랑이 구멍이랑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는 좀 살짝 세게 눌러도 꾹 한번 눌러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러고서 앞에 오면은 복부 쪽에 파이버드의 요 팔 부분이 살짝 드러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그랑버드의 흉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으로 갈라줍니다. 가르고 나면은 왜 유독 골반이 결합이 약했을까 하고 보게 되는데, 일단 앞쪽에 자석 좌우로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상체에는 자석이 2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깊숙이 들어가는 길쭉한 조인트도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골반은 자석이 하나, 거기다가 조인트들도 다 짧아요. 조인트가 3개나 있지만 이게 튼튼하게 결합할 정도의 그런 깊이는 아닌 느낌? 자, 아무튼 몸을 좌우로 갈라준 다음에 한쪽 먼저 조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날개는 이렇게 반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주먹은 다시 넣어줘야겠죠. 캐논을 꺼내면서 주먹은 넣어주고 커버 닫. 그대로 뒤집어주면은 요 어깨 관절 있죠. 이거를 위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 하박을 회전시켜 줄 건데, 이게 매뉴얼 보면은 그냥 90도 돌아갑니다 라고 정도만 써있는 느낌이거든요. 세밀하게 어떻게 조작하세요 라고 안 써있어서, 그랑버드의 흉부에 해당하는 부분, 첫 번째 접합선 부분 있죠. 여기가 이중관절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펴주세요. 지금 뒤로 접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 길이 수평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이중관절을. 이렇게 하면 회전축이 생겨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신축 기믹으로 되어 있는 팔이고요. 그 밑에 쪽도 이렇게 팔꿈치 관절이 슬라이드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으로 잘 안 돼서 아싸리 팔꿈치를 한번 이렇게 굽히세요. 굽히면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커버를 열어주면은 그레이트의 주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회전시켜서 다시 덮어주면은 주먹 전개. 자, 이제 그레이트의 왼팔입니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주먹 먼저 넣죠. 이렇게 하고 날개 반 접고 뒤에 와서 팔 위로 들어주고, 그리고 접혀져 있던 이중관절 펼치고 팔을 앞을 보게 돌려주고, 중간 부분 슬라이드, 그리고 팔꿈치 슬라이드, 안쪽 커버 열고 주먹 꺼내고
다시 덮어주고 이러면 왼팔의 완성. 그리고 팔을 가지고 와서 양 어깨에 장착. 가슴에 날개 다시 펼쳐주고 마지막으로 그랑버드 머리에다가 그레이트 마스크 장착하고 그 상태로 그레이트 헬멧 폼업. 최강 합체 그레이트 파이버드 완성했습니다. 일단 예 이게 뭐랄까 굉장히 합체 과정이 나름 또 재밌네요. 자, 아무튼 최강 합체 그레이트 파이버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상체 만드는 과정이 의외로 재밌거든요. 특히나 이 팔 비트는 부분, 요런 부분은 요렇게 했구나. 의외로 또 나쁘지 않게 되어 있네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상태가 이제 프로포션 파츠 하나도 안 쓴 형태의 그레이트입니다. 근데 전 이 상태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쭉 둘러보면은 일단 뒤꿈치 부분에 이제 그랑버드의 이제 무릎 부분이죠.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모습 적당히 깔끔해요. 특히나 상체 뒷모습 추가적인 파츠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알던 그 뒷모습 제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확실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DX 느낌? 그 향수?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런 복부 같은 디테일이나 이런 거 특히나. 일단 프로포션 파츠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러면은 무장 한번 그대로 바로 들려줘 보죠. 프로포션 파츠 안 쓴 쪽으로. 짠! DX 감성 약간 또 향수가 살짝 또 오잖아요. 브레스터 Z를 이용한 이 플레임 쉴드 있잖아요. 이게 설정상에도 존재했고 작중엔 안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완구에선 또 이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장난감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 존재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생각보다 그레이트 파이버드가 사용 안 한 무장이 많구나 라는 거를 좀 나중에 깨닫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프로포션 파츠 한번 써보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가동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팔 쪽은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가동 전에 하도 무거워가지고 무게부터 재봅시다. 한번 쫙. 와, 씨. 1495g, 1.5kg? 어쩐지 무겁더라. 96으로 올랐어요. 어쩐지 무겁더라고요. 왜 무게부터 한번 재봤냐면은 덕분에 하체 가동이 사실상 반쯤 봉인이에요. 특히나 이제 스커트가 아예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리 앞이 완전 고정 상태라서 다리를 앞으로 드는 것도 뭐 사실상 봉인입니다. 잠깐 살짝 이러고 들어주면은 다리 든 게 끝이거든요. 그래도 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텨요. 제 팔이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골반은 어느 정도 버틴다. 그리고 무릎도 그대로 파이버드 거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중관절의 요 무릎 관절들 그대로 쓰는 게 가능하나 이 다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이게 살짝만 흔들려도 이렇게 툭 떨어져요. 조심조심 만져야 할 것 같고요. 다리 옆으로 벌리는 부분도 벌어는지지만 무릎도 좀 버티나? 괜찮나? 큰 액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계속. 그래도 이 묵직한 이 무게에서 오는 이 하중 딱 땅에 내려놨을 때 튼튼하네 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팔 부분도 이야기할 만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팔꿈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하찮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랑버드의 골반 부분 기준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굽힐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연장했던 부분 덕분에 팔을 옆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던 이중관절들 있죠? 아래쪽 관절은 뒤로 조금 움직여주고요. 위쪽 관절은 안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그마저도 좀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벌리는 게 굉장히 안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심지어 어깨 쪽에도 그럴 가동이 없이 그냥 바로 이게 축관절 하나 연결이다 보니까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 그랑버드의 결합 조인트 있죠?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팔 프로포션 파츠로 해결을 하는 거죠. 얘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안쪽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앞뒤로 꺾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가동들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외형 중심 파츠, 프로포션 파츠 껴보도록 하죠. 일단 팔은 다시 떼어냅니다. 팔 양쪽 다 떼어내주고 장착되어 있던 주먹도 빼줍니다. 그리고 어깨, 이제 그랑버드의 팔도 빼주고요.
그리고 그랑버드의 팔은 프로포션 팔 어깨 위쪽으로 옮겨주고 역시나 엄청 빡빡합니다. 이거 낄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먹들도 이쪽으로 다 옮겨주고 팔은 다시 장착. 그리고 뒤꿈치에 달려있던 그랑버드의 무릎 파츠는 다 떼줍니다. 그리고 셔틀의 기수 잠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파이버드의 다리에 있던 날개도 다 빼줄게요. 양쪽 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파츠, 무릎 외장 파츠를 가지고 옵니다. 좌우로 갈라서 양옆으로 해서 원래 날개가 들어가던 그 구멍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역시나 되게 라인이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끼울 때 잘 보면서 맞춰서 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셔틀 기수 다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위치 잘 맞춰서 껴주고요. 그 다음 기수 다시 접어주고 이쯤에서 파이버드한테 숨겨진 기믹이 하나 있었는데 허벅지 이 부분은 그냥 합체할 때도 써도 돼요. 허벅지 외장이 앞으로 슬라이드를 해요. 그래서 두께감을 좀 더 줄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허벅지 외장 부분에서 이제 숨겨진 기믹이 이렇게 요거는 좀 의외였어요. 물론 이 허벅지 기믹을 사용하는 순간 요 스커트와의 간격도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드는 거는 뭐 거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파이버드의 스커트에다가 외장 파츠 장착. 자, 사이드 스커트 장착을 했고 이제 복부에 있던 파이버드의 팔을 또 가려줄 겁니다. 커버 파츠를 씌워주죠. 이게 이 복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인트가 생각보다 타이트하네요. 이거 끼울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바깥쪽부터 끼우고 안을 끼우는 게 잘 끼워지는군요. 자, 이렇게 복부까지 전부 다 장착하면 자, 이렇게 프로포션 파츠 사용한 최강 합체 그레이트 파이버드 완성! 자, 이렇게 프로포션 파츠 적용한 형태의 그레이트 파이버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일단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검은색이 더 많아졌어요. 일단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복부 커버 파츠로 다 씌워버리니까 상체 쪽에는 파란색이 거의 안 남고 거의 다 검은색으로 남았어요. 거기다가 뒷모습은 뭐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종아리 쪽에 이제 그랑버드의 허벅지, 무릎 쪽이 사라지면서 이제 굉장히 좀 더 슬림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복부는 커버 파츠 때문에 더 복부가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반대로 팔은 너무 얇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 정도인가? 의외로 그러네요. 두께감이 좀 다르긴 하구나. 많이 다르네, 생각보다. 상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팔 부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방금도 비교했듯이 팔 부분이 확 하고 이제 팔 아래쪽, 어깨 아래쪽으로 되게 얇아졌다는 느낌이 강해요. 앞에서 봤을 때 두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앞뒤 두께 아주 큰 차이로 두께가 확 하고 얇아졌습니다. 더 길어졌죠? 특히나 상박 같은 경우는 엄청 얇아져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언밸런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몸통은 되게 두툼해진 느낌인데 팔은 되게 얇아진 느낌이에요. 엄청. 그리고 이제 복부 쪽에 커버 파츠 확실히 커버 파츠 들어가면서 훨씬 두꺼워졌다? 복부가 더 두꺼워졌다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특히나 이 흉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볼록하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커버 파츠 있죠? 이거 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던데요? 이게 굉장히 잘 빠져요. 그냥 고정핀 하나로 그냥 끼워 놓는 거가 다다 보니까 사실 반쯤 걸친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끼면은 진짜 안 껴져요. 절대 안 껴져요, 이거. 이게 사이드 스커트가 안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러면은 핀이 다 안 들어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끼우면 이래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잘 조절을 해서 이러면 껴져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이 부분. 그거랑 다르게 이 무릎 파츠 같은 경우는 의외로 라인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날개도 없고 이게 뭔가 두툼한 느낌이 좀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성이 좀 사라졌다? 이것도 맞나? 이런 느낌인가? 라인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묘하게 이게 그래도 굴곡이 뒤에 있던 굴곡이 사라지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무릎은 딱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접합선이 있긴 하지만
프로포션 파츠 사용하고서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몸통은 좀 두꺼워진 느낌인데 팔과 다리는 얇아진 느낌이다, 반대로. 그래서 오묘하게 언밸런스해 보인다는 느낌도 좀 있다. 그리고 용자 건법, 이게 팔 가동이 늘기는 했지만 흉부나 이런 데는 아직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좀 되거든요. 이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플레임 소드 끼워져 있는 것도 굉장히 아슬아슬 끼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구도 아니면 좀 이런 게 좀 나와서 의외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헤드 교체도 한번 해볼까요? 헬멧 벗기고 그랑버드의 머리를 뽑아줍니다. 잘 천천히 잘 잡고 뽑아주고 파이버드의 머리로 그대로 헬멧만 씌워주면 바다라 드라이어스, 이게 정의의 힘이다! 마지막 장면에 그 얼굴, 페이스 가드가 깨진 그 얼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볼루션 토이의 그랑버드 그리고 그레이트 파이버드까지 쭉 이어서 한 방에 해봤습니다. 일단 놀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의외로 그레이트 상태가 생각보다 이뻤다. 물론 프로포션 파츠 쓰기 전이 묘하게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딱 이렇게 가만히 세워만 놓는다면은 프로포션 파츠 안 쓴 상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랑버드 자체는 뭔가 장단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비클 모드, 파이버드 때도 그랬지만 비클 모드가 정말 좋았고, 의외로 기믹도 굉장히 좀 기본 기믹이 굉장히 충실했다. 그치만은 이제 골반의 강도보다 약한 이 골반의 결합력?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움직일 때마다 계속 벌어졌거든요, 사이가. 그래도 의외로 전체적으로 좀 재밌게 가지고 놀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이.